캐릭터의 뼈대 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캐릭터에는 뼈대가 모두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레이어 매니저를 통해서 메쉬를 전부 다 숨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패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바이패드는 현재 박스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요. 마우스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디스플레이 에지 박스를 꺼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패드 모양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패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이패드 사용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숨겨 놓고요. 옆에다가 새롭게 바이패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패드가 만들어지고요. 바이패드는 그 디폴트 값으로 여러가지 세팅이 만들어지지만 그 모션 탭에 가서 피규어 모드를 통해서 여러가지 특성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피규어 모드가 해제가 되면은 애니메이션 모드인데요.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는 여러가지 그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푸스텝 모드나 모션 플로우 모드, 믹서 모드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기본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피규어 모드와 그 기본 애니메이션 모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는 체형을 변경할 수가 없고요. 피규어 모드 안에서만 체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럭처 롤아웃을 열면은 기본적으로 목에 링크가 몇 개인지, 그리고 척추가 몇 개인지, 그리고 다리의 링크가 몇 개인지, 그리고 꼬리가 있는지 라던가 포니테일이 있는지, 그리고 손가락 개수가 몇 개고 손가락 관절은 몇 개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가락이 몇 개고 발가락 링크도 몇 개인지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랍이라고 해서 어떤 무기, 그 캐릭터가 무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도구를 들고 있을 때 사용하기 편리한 프랍을 1번, 2번, 3번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앵클 어태치라고 해서 그 발목의 어떤 밸런스를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신장 스케일을 조절을 여기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앵글 펠비스라는 것은요, 요거는 스킨 모디파이어가 아닌 피직 모디파이어가 사용되던 시절에 요 허벅지와 그다음에 펠비스 그리고 스파인의 어떤 부모자식 관계가 그 피직 모디파이어의 적절한 링크 관계로 삼각형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옵션인데요.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펠비스 밑에 자식으로 스파인이 있고 스파인 밑에 사이가 있죠. 그리고 그 스파인 밑에 R 사이, L 사이 두 개의 어떤 허벅지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허벅지의 부모가 펠비스가 아니라 허벅지의 부모가 스파인이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피직 모디파이어에서 힘줄이 삼각형 형태로 나오도록 의도를 한 건데요. 그건 이제 피직 모디파이어의 작동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트라이앵글 펠비스 체크를 꺼주면은 방금 계층 구조가 달라졌죠. 계층 구조가 그 허벅지의 부모로 펠비스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파인의 부모 역시 펠비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트라이앵글 펠비스 체크를 꺼주면은 그 허벅지와 양쪽 허벅지와 그 척추의 부모가 펠비스가 되는 거고요. 이 트라이앵글 펠비스 체크를 켜주면은 그 허벅지의 부모가 스판이 되는 겁니다. 허벅지의 부모가 스판이 되는
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계층 구조가 삼각형 형태로 나오는 것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스킨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펠비스를 체크를 오히려 해제를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라이앵글 펠비스와 비슷한 옵션이 트라이앵글 네크가 있고요. 이거 역시 계층 구조를 변경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옵션이 있는데요. 풀핏이라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켜주게 되면은 양손을 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족 동물을 애니메이션을 할 경우에는 이 옵션이 유용하고요. 만약에 양쪽 팔이 다 필요 없는 경우에는 arms를 체크를 해제해주면은 팔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볼 것이냐라는 어떤 디스플레이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모양으로 보겠다라는 변경일 뿐이므로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바이패드의 모양 자체를 유저가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신 버전의 바이패드에서는 현재는 이제 맥스 2009 버전인데요. 최신 버전의 맥스에서는 손등의 계층 구조 역시 손가락 개수만큼 분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링크가 있는데요. 트위스트 링크는 예를 들면은 트위스트를 쓰겠다라는 체크를 켜주고서 만약에 포람이라는 팔뚝에다가 트위스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트위스트 본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본을 최대로 10개로 늘려놓은 다음에 바깥쪽 팔뚝을 박스 형태로 전환을 해주고요. 이 손목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트위스트 본은 기본적으로 프리즈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마우스 클릭을 하고서 언프리즈 올을 하게 되면은 선택이 가능하죠. 게임 개발을 할 때 대부분 그 본 개수를 많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트위스트 본은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고요. 여러가지 편법과 보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트위스트는 이처럼 그 하박 그리고 상박 트위스트 역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서도 허벅지 부분,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의 트위스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홀스링크 부분에서도 트위스트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엑스트라 본이라고 해서요, 그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바이패드 본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방금 추가된 본인데요. 이 엑스트라 본 하위로 추가 링크를 더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꼬리 애니메이션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엑스트라 본이 어떤 바이패드 본의 자식인지 링크 구조를 변경해 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이 엑스트라 본의 부모는 BIP02 그 최상위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을 선택을 하고서 부모를 변경하는 아이콘이 여기 있는데요. 이 아이콘으로 부모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리오리엔트 투 페런트 옵션이 켜져 있는데요. 이 옵션은 변경된 부모 위치로 자동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맥스 2010 버전까지는 버그가 좀 있어서요, 사용하기를 비추천합니다. 맥스 2011 버전에서는 아직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오토데스크에서 바이패드에 그다지 어떤 그 개발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옵션을 켜거나 아니면 오포지트 엑스트라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엑스트라 본이 축이 이상하게 꼬이는 그 현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을 만나지 않으려면은
부모를 다시 지정할 때 이 옵션을 끄고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그 포니테일을 중간에 이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오브젝트의 부모본은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수동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본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어떤 구조를 변경하는 거고요. 바이패드는 특수한 리깅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편법으로 스케일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긴 한데요. 만약에 피규어 모드를 빠져나가서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규어 모드에서는 스케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스케일 조정이 가능한데요. 로컬 모드로 두고서 X축으로 늘려서 팔을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척추를 짧게 하거나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을 더 짧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본 자세를 이렇게 회전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기본 자세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구부린다거나 아니면 포니테일이 뒤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거나 약간 괴물 같은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프랍의 그 기본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준다거나 조금 약간 안쪽으로 넣고요. 프랍이 너무 두껍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 사이가 너무 좁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펠비스를 스케일을 해줌으로써 골반을 스케일 해줌으로써 양쪽 다리의 폭을 변경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매우 좁은 골반의 어떤 캐릭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좀 바깥으로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 스케일로 크기를 키워주고 앞으로 약간 움직인 이 모습을 이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다면은 카피 페이스트 롤아웃을 열고요. 포스처를 복사한 뒤에 그 반대편에다가 포스처를 복사해 넣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피규어 모드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어깨 넓이를 내가 넓게 하거나 좁게 하고 싶다면은 이쪽 스파인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쇄골의 길이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쇄골의 위치도 이동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쪽 쇄골을 그 좌우를 동일하게 하고 싶다면은 이쪽 포스처는 지워줘도 되고요. 복사한 뒤에 반대편으로 미러링을 해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간단한 이상한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이 바이패드를 지우고요. 바이패드는 특수한 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워도 모두 다 지워집니다. 바이패드를 지우고요. 아까 그 캐릭터를 다시 불러오면은요. 현재 이 씬에서 바이패드 관련된 오브젝트를 모두 숨겨서 아까 뼈대가 심어진 상태를 간단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림으로 바이패드를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 바이패드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바이패드는 좀 전에 설명을 위해서 이상한 괴물로 만들었던 바이패드 모양이 그대로 기억이 되어 있나요? 이 상태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잠시 숨겨주고 바이패드의 계층 구조를 적절한 상태로 다시 조절을 하겠습니다. 현재 엑스트라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엑스트라본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목 링크를 하나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게임에 사용되는 척추는 4개까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3개 정도를 흔하게 많이 사용하고요. 현재는 프랍을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프랍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퍼 암의 트위스트 링크를 제거를 해주고요. 풀 암의 트위스트 링크는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대퇴부의 트위스트 링크를 하나만 남겨놓고요. 종아리 트위스트와 그 다음에 홀스 링크의 트위스트를 다 없애주고요. 레그 링크를 3개, 즉 일반적인 인간 형태로 바꿔줍니다. 레그 링크가 4개면은 이 역관절이라고 해서요, 동물의 어떤 뒷다리 구조를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구조고요. 이번에는 꼬리도 필요 없으므로 꼬리도 없애줍니다. 그리고 포니테일 역시 제거를 해주고요. 손가락은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본을 아끼기 위해서 관절이, 원래는 정상적인 인간은 3개의 관절이 있지만 2개, 마지막에 요 관절을 하나로 생략을 했습니다. 2개의 관절을 하나로 생략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링크가 2링크로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은 하나만 사용을 하고요. 발가락 역시 개수는 하나로 생략을 합니다. 이 캐릭터의 발을 보면은 발가락이 다 텍스처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꿈치 정도만 구부러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발가락 링크는 하나로 남겨놓고요. 이 상태에서 캐릭터를 다시 불러오고서 이제 캐릭터 위치에 뼈대를 맞추기 위해서 잠시 캐릭터를 반투명 상태로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골반, 몸의 중심인 골반을 먼저 맞추는 건데요. 바디, 버티컬, 호리진털, 로테이션, 요 3가지를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키를 동기화하겠다라는 뜻인데, 조금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할 때 공부를 하게 될 내용입니다. PIP01 위치를 맞출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허벅지 본의 위치입니다. 이 허벅지 본의 위치가 너무 높이 있거나 너무 낮게 있어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 허벅지 본의 위치는 옆에서 봤을 때 이 엉덩이가 동그랗죠. 그 동그란 엉덩이 중심 정도로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낮게 있으니까 좀 위로 올려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겠죠. 지금 상태라면은 좀 너무 많이 올라간 느낌이네요. 조금만 더 내려주고요. 자, 높이를 맞췄다면은 그 다음에 앞뒤 위치라든가 좌우 위치는 정확하게 중앙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는데 좌우 위치는 어느 정도 지금 중앙에 맞아 있고요. 앞뒤 위치를 보겠습니다. 앞뒤 위치를 보는데 이 손가락이 걸리적거리니까 잠시 손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카피 페이스트 기능으로 여기서 카피하고 반대편 복사하면은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복제된 내용은 지워주고요. 앞뒤 위치를 살펴보면은 운 좋게도 지금 적절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위치가 너무 앞으로 가 있거나 너무 뒤로 가 있으면은 이 허벅지는 트위스트가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위스트 상황에서 허벅지가 바깥으로 비틀거리면서 트위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좀 고급 내용에 속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면 중앙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굵기는요, 바이패드는 허벅지의 굵기가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를 조금 캐릭터의 폴리곤 바깥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폴리곤을 조절해 줌으로써 애니메이터가
박스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 오브젝트를 쉽게 선택을 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튀어나오는 정도의 굵기로 조절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그 무릎을 맞춰주고요, 이 허벅지의 길이를 조절을 해줌으로써 종아리의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허벅지를 길게 조절을 하면은 종아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지금 이제 이 메쉬는 그 프리즈 얼려놨기 때문에 전혀 선택되지 않는 건데요. 그건 아까 단축키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릎의 위치가 적절하게 무릎의 위치로 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 가면서 회전을 합니다. 지금 모두 로컬 좌표계에서 그 회전과 이동, 스케일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회전하는 게 충분치 않다면은 셀렉트 앤드 로테이트 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에 여기서 그 로컬, offset 로컬을 내가 만약에 Y축으로 회전하고 싶다라면은 Y 값을 여기서 숫자로 조절을 해줌으로써 정밀한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릎의 위치가 조금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지고 앞뒤 위치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허벅지 역시 살짝 튀어나오도록 굵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발목, 이번에는 발목의 위치가 그 적절한 위치에 오도록 스케일 값을 조절을 해줍니다. 약간 뒤로 꺾여야겠죠. 이 정도 뒤로 오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하이힐을 신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발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를 만들기보다는 그 하이힐을 신은 자체가 기본 발 모양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발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수평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앞꿈치의 위치가 너무 앞으로 와 있죠. 그러면은 그 스케일을 좀 줄여서 앞꿈치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앞꿈치 크기를, 이거는 이제 앞 발가락 하나인데 이 하나가 앞꿈치 전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되는 거고요. 요 발 역시 조금 튀어나올 수 있도록 스케일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왼쪽 다리의 어떤 위치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 오른쪽 다리에도 동일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만큼의 그 바이패드를 선택해 주고 나서 포스처 상태에서 카피를 해주고 반대쪽에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세팅이 됩니다.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BIP01이 지금 정확하게 중점에 있질 않네요. 이 BIP01이 그 X축으로 0.986만큼 이동해 있는데 이걸 약간 0점이 아닌 곳에서 이제 바이패드를 처음에 시작했네요. 이거는 최초로 시작할 때 잘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골반 크기를 약간 키워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허벅지를 약간 회전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한 이만큼 돌려주면은 얼추 맞을 것 같네요. 역시 반대쪽에도 동일한 적용을 해주고요. 실수를 한 가지 더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엉덩이가 여성 특유의 골반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 펠비스 자체가 그 앞으로 일어서 있기 때문에 그 골반을 앞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기본 자세에서 골반만 돌려주게 되면은 그 척추가 어긋나 버리는 어떤 인체 해부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BIP01 전체를
회전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PIP01 전체를 그 메쉬와 비슷하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 두 오브젝트를 동시에 잡고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로 잡아주고요. 그 골반이 돌아가면서 여러가지 부위가 동시에 다 어긋나는데요. 발목 역시 적절히 잡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앞꿈치의 어떤 축이 지금 너무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 앞꿈치를 구부렸을 때 위쪽이 부피가 너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크기를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스케일을 하겠습니다.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을 해주면은 앞꿈치의 센터가 적절히 중간쯤으로 오게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겠네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한 것처럼 양쪽을 동일한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둘 다 선택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하나만 선택해서 작업한 뒤에 카피하고 반대편 복제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제 척추를 맞출 차례인데요. 세 개의 척추를 모두 한꺼번에 잡고서 스케일을 적당히 바꿔주고요. 회전을 바꿔줍니다. 이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적절해 보이지만, 지금 보면 사람의 상체 부위가 갈비뼈 부위는 전반적으로 통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본 중에 두 개의 본은 다소 작게 설정을 해주고요. 나머지 하나의 본을 좀 크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조금 튀어나와서 애니메이터가 좀 선택하기 쉽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척추 위치는 실제 인간의 그 해부학적인 척추 위치는 그 등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100% 해부학적인 위치에 딱 맞추게 되면은 그 허리를 트위스트 돌릴 때 약간 좀 어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치우치지는 않고 적당히 뒤로 가 있는 정도로 맞춰주면 되고요. 이 정도로 꺾어주고, 이 정도로 좀 꺾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목의 위치가 적절한 위치가 되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목의 그 본은 마우스 드래그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는 여러 개의 본을 만들어서 그 척추와 이어지도록 하겠지만, 게임용 데이터에서는 본을 그다지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본 역시 하나가 더 있어서 귀 밑에 뿌리 정도 위치에서 어떤 그 머리뼈가 이어지는 게 해부학적으로는 맞는 상태지만, 게임용 데이터에서는 목도 대부분 하나 정도로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충분히 본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르나 어떤 가이드라인의 게임에서라면은 두 개나 세 개까지도 쓰면 좋겠죠. 원래 해부학적인 목표만큼 쓰면 그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 키를 잡아야 할 본이 많아지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타협을 한 위치 정도로 조절을 해주고요. 머리 위치 역시 그 머리 위치가 어느 축으로 움직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 위치를 잘 적절히 잡아줍니다. 보통 귀 밑 정도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애니메이터가 선택하기 쉽도록 보기엔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렇게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박스 형태로 보이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터가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런 이유로 목본 역시 앞뒤로 좀 튀어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목본이 너무 좌우로도 두껍게 되면은 박스 형태로 했을 때 어느 쪽이 앞에 방향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형태로 봤을 때 이게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형태가 목본은 가장 적절하고요. 그 어깨 위치를 잡아줄 상태입니다. 애니메이터들이 보통은 쇄골에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쇄골 역시 적절히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형태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쇄골의 애니메이션을 키를 거의 안 넣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은 매우 나쁜 애니메이터이니까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안 좋은 애니메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쇄골 역시 적절한 위치로 조절을 해주고요. 어깨뿐 아니라 무릎 위치, 발목 위치, 골반 위치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장단점들도 있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고급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쇄골의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이 될 수도 있고요.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좋은 레퍼런스는 실제 그냥 인간의 쇄골 위치 정도로 맞춰주면 되는데요. 축이 그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 정도를 인간의 쇄골 위치 정도로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를 조금 줄여줘서 이 어깨뼈 위치가 그 동그란 그 어깨 부위에 중앙 정도로 위치해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요. 약간 밑으로 내려오겠죠. 현재는 쇄골이 약간 밑으로 내려간 상태가 되는데요. 얘를 좀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봤을 때도 중앙 위치 정도로 맞춰주고요. 조금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위치가 적절해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올리고 방향을 맞춰주고요. 자, 이제 팔꿈치의 위치가 약간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위인데요. 그 전에 쇄골을 좀 더 크게 키워줍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요. 팔꿈치 위치는 사람의 팔꿈치가 접혔을 때 뾰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 뒤쪽으로 위치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지나치게 뒤쪽으로 위치를 잡게 되면은 상박이 트위스트가 발생할 때 이두박근이 바깥으로 겉도는 형태로 이상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 위치에 있으면서 약간 뒤로 치우친 정도가 적절합니다. 팔뚝 역시 조금 크기를 키워주고요. 그런데 팔꿈치가 바깥으로 치우쳤을 때 그 뾰족한 팔꿈치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은요. 실린더를 하나를 만들고요. 이 실린더를 파란색 실린더로 만들고 사이드를 사각형으로 만들고요. 높이 세그먼트를 3개로 해주고요. 이걸 이제 에디트 폴리 적용해서 스케일을 줄여줍니다. 자, 이게 팔꿈치라고 가정을 하고요. 조금 벌려줄게요. 여기서 메쉬 셀렉트를 하고요. 위에 메쉬를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엑스포트 모디파이어를 걸어주고, 자, 엑스포트 모디파이어의 센터를 이쪽 바깥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바깥으로 위치하고 기즈모를 회전을 하면은 이게 뾰족하게 되죠. 언두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센터가 중앙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즈모를 회전을 하면은 뭉툭하게 되죠. 요 차이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센터가 바깥쪽에 있을 때 기즈모를 회전을 하면은 뾰족하게 되죠. 물론 이게 이게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제 센터를 바깥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쪽에 있는 버텍스를 벌려주죠, 보통. 그래야만이 센터가 바깥으로 돼 있을 때 어떤 관절을 구부렸을 때 튀어나오는 게 최소화가 되겠죠. 안 튀어나오죠. 이런 이유에 의해서 뾰족한 형태가 나오는 관절은 본의 센터를 중앙에서 치우치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앙에서 치우칠 경우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트위스트가 생길 경우에는 트위스트가 바깥으로 돈다는 건데요. 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위스트가 있는 관절에서 중앙을 너무 벗어나게 작업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걸 일단 지워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박에서 트위스트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박뿐 아니라 하박에서도 많이 발생하죠. 이 팔꿈치가 너무 바깥으로 치우쳐 있게 되면은 상박 트위스트 모양이 굉장히 흉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뒤로 치우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 심하게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본 같은 경우에서는 트위스트가 없기 때문에 굽혀진 손가락이 뾰족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좀 더 치우쳐 있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지나치게 본의 중심이 바깥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손가락 길이가 짧아지는 증세 역시 심해지기 때문에 언제나 적당하게 치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본이 대충 위치를 잡았는데요. 팔꿈치 위치는 대충 이 정도가 조금 더 길어야겠네요. 조금 더 길게 해주고요. 그리고 손목 위치를 잡아줍니다. 손목 위치는 손바닥 손목이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회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역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꺾어주고 팔뚝도 애니메이터가 선택하기 쉽게 좀 굵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도 더 굵게 해주고요. 모든 손가락 위치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은 손바닥의 어떤 이제 스케일과 회전만으로 기본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씩의 어떤 위치 변동은 필요하고요. 이 정도 상태에서 조금 더 넓어야겠네요. 손바닥이 조금 더 넓게 해주고, 그리고 방향을 약간 바깥으로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동시에 좀 길게 길이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역시 길이를 회전과 그다음에 위치, 길이 등을 조절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은 살짝 위로 치우친 정도로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길이를 조금 길게 해주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도 조금 길게 해주고 밑으로 좀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길게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요. 위치가 약간 밖으로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바깥으로 틀어주고, 이 경우에는 이쪽 회전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손가락 역시 이쪽 회전이 약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길게 해주고요.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방향을
방향을 틀어주고요. 요 본을 좀 위로 좀 틀어주고요. 네, 이 엄지 손가락이 약간 독특하게 움직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요 뿌리 부위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관절을 길게 내려주고요. 위치를 약간 안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너무 집어넣네요. 회전을 좀 걸어주고요. 그리고 길게 해주고요. 방향을 잡아주고요. 자, 이 정도가 이제 대충 맞춰준 손가락 관절입니다. 역시 애니메이터가 선택하기 쉽도록 스케일 값을 키워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스케일 값을 키워주면은 나중에 박스 형태로 변경을 했을 때 애니메이터가 매우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그 쇄골부터 모든 자식 노드를 선택한 뒤에 카피하고 반대편에다가도 복제를 해 놓게 되면은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는 이 메쉬 그 폴리곤 자체가 그 정확하게 좌우 대칭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바이패드 위주의 본만 심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 실제로 캐릭터 리깅을 하다 보면은 그 스캐닝을 위해서 엉덩이에도 뭐 추가 본이 필요할 수 있고요. 손목의 트위스트 본뿐 아니라 어깨의 트위스트라든가 아니면 여기 삼각근 쪽을 제어하는 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본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단히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